네.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제가 습지를 못해서 아무로 오는 이 양쪽 그러네. 이빨 3개 뽑았. 세 개? 3개째. 지난번에 2개 하고 또 3개를 뽑았어요? 아니, 그리고 하나, 2개, 하나, 3개. 치료가 잘 되고 박아 넣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저게 저도 하나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요? 예. 하나 뽑았는데 이쪽에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쪽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잘 씹지를 못하잖아. 소화가 안 돼. 그렇지. 이게 씹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침하고 섞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죽밖에 안 먹습니다. 지금. 좀 마르셨나요? 시중 질환 때문에 좀 그러신 마르신 것 저요? 같아요? 네. 저는 충치. 머리를 깎으셨나요? 얼굴이 별로 안 좋잖아 지금. 오랜만에 보는데. 살이 살 빠졌어요. 빠지고 술 먹어서 그런가? 며칠 이틀 근데 왜 자기 목소리는 요런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7번째 편이 군쟁인데 네. 이 손자명 보면 전 제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쟁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뭐 조조 같은 경우에 군쟁을 뭐 양쪽 군대가 승리를 다투는 것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번역들에 보면 군쟁은 그러니까 승리를 다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군쟁을 승리를 다투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내용하고 잘 안 맞아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읽은 편들인데 개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상대 국가랑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에서 이게 전쟁을 할 수 있냐,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양쪽의 역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병력수, 뭐 토지수, 뭐 거기서 나오는 뭐 곡물 산출량 뭐 이런 것들 다 양쪽을 비교해서 이게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좀 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쟁을 해도 되느냐 아니면 전쟁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1편입니다.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개편에서는 우리 쪽하고 상대편의 역량을 이렇게 쭉 자료를 모아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그런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전편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작전이라는 용어로 저 용어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기다, 기. 일으키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개편의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서, 그리고 전쟁한다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전쟁할 거다. 그러면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이 작전이라고 전쟁을 기니까 일으키다, 시작하다, 전쟁하는 상황을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저 작전편에서 다루고 있는 건 우리 이제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지. 전쟁한다 그래서 전쟁할 거야. 사람들 그냥 모르고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특히 저 당시에는 상비군 같은 게 없는 세상이니까 기껏해야 뭐 일정한 조그마한 병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큰 전쟁을 하려면 물자도 모아야 되고 그 다음 필요한 인원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군대를 편성을 해야 되죠. 그 군대를 편성하고 물자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다. 전쟁을 시작하다 이 의미입니다. 저 작전편은 그러니까 우리 측의 상황들을 서술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식량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군대를 얼마나 징집해야 되는지, 마차를 얼마나 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공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전쟁을 하기로 했으니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징집하고 훈련하고 필요한 무기들 만들고 부족한 거 채우고 전략회의 짜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전쟁 상대방, 우리한테 맞서는 상대방 측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나 전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자제를 시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자제를 시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계략 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이 모공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공격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편, 5편, 6편은 그러면 전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병력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병력 운영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는 게 4편, 5편, 6편입니다. 군대 운영의 군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군진을 통해서 세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 다음에 공격할 때 제일 중요한 허와 실이라고 하는 그 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편이 군쟁입니다. 전쟁 시작됐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훈련도 끝났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전쟁 상황은 우리가 공격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공격할 지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공격할 지점으로 가능한 한 빨리 또는 피해를 입지 않고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7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군쟁이라는 용어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군이라는 글자는 군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군대를 주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둔지. 그러니까 전쟁이 서로 맞붙을 장소에 가서 진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을 치는데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상대방보다 먼저 가야 유리한 지점을 선정을 할 수가 있죠. 군쟁은 뭐냐면 주둔지 선점 경쟁입니다. 주둔지를 선점하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주둔지 선점 경쟁? 예. 쟁은 다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하고 부딪히지 않고 또는 적의 공격을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니까 이동하는 그걸 어떻게 하면 적이 방어하는 그걸 피해서 갈 수 있으며 적도 그 전쟁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거기 붙으니까 문제가 생긴 지점까지 가야 양쪽이 대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군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기서 뭐 성리를 다투다. 전쟁하는 거 당연히 성리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걸 편 제목으로 쓰기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전쟁 자체가 성리를 다투는 거니까. 이 편까지는 이 손잡이 굉장히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제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으로 가면 뭐 구변, 그 다음 지형, 이렇게 세부 싸우는 데 필요한 각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 군쟁까지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 진행되는 과정. 이 군자가 역사 기록들에 보면, 사기 같은 데 보면, 팽성, 조조군 팽성, 조조가 아니고, 항우군 팽성, 이렇게 항우가 팽성에 주둔하였다, 이런 식으로 군자가 그렇게 쓰입니다. 군자가 동사로. 그러니까 주둔하다, 동사로 하면 주둔하다, 명사로 하면 주둔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군쟁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둔지 다툼입니다. 주둔지에 빨리 가서 선점하는 그 다툼을 하는 과정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전쟁할 때 일단 붙어서 싸우기 이전에 딱 가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서 진을 딱 친다면 그 이후의 싸움에서 그죠? 그 세를 일으키기도 좋고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이 제목들 이야기가 작전도 그렇고요, 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계획이 아니고 이게 헤아리는 것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모공도 그렇습니다. 모공도 그 편 제목을 제대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책의 이 책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제목들에 대한 번역을 정확하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제목에 맞지 않게 번역되어 있는 구절들이 좀 있거든요. 이 책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넘어가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이거다 저거다 다툼이 많다. 근데 책을 그렇게 읽어갖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안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요 안에 지지를 가장 잘 살린다. 그 맞는 말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따지는 게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글자 하나하나 따질 때는 따져야지. 그래야 그 안에 내용들을 왜냐하면 이런 제목들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요 안에 담긴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담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 책을 읽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대로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많이 얻으면 좋은 겁니다. 그 장점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읽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많이 빗나가지 않는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뭐 어떤 내용으로 번역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 편이 그러니까 군쟁이라고 하는 편이 주둔지 선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누가 할까요? 부수님부터 합시다. 순자왈 범용병지법 장수 명분 합군 취중 교화 이사 망난 우군쟁. 예. 순자가 말했다. 무릇 용병의 절차는 장군이 군주로부터 명을 받아 병조를 합하고 민중을 모아 적과 대치하여 병영을 구축하고 주둔하는데 양쪽 군대가 승리를 다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예. 이 승리를 다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건 조조 번역을 그냥 그대로 살린 겁니다. 그죠? 근데 뭔가 좀 미진하죠. 싸우는 거야. 다 승리를 다투는 건데. 그죠? 그거보다는 좋은 주둔지. 예, 주둔지 선점 경쟁. 그게 제일 어렵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어디 갔어? 이 합군 치중 뭐 이런 그 한문의 표현은 사실은 합치군중 뭐 이렇게 동사 두 개 모으고 목적어 두 개 모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굳이 구분을 할 것 같으면 일단 그 나라에는 뭐 상비군은 아니어도 부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그마한 부대 뭐 수비를 해야 되는 거 그죠? 그런 부대들을 여러 흩어져 있던 부대들을 이렇게 모으고 요 중이라고 민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 그러니까 징집해서 훈련해야 될 사람들. 그럼 뭐 전쟁한다고 그래서 당장 우리처럼 60만 대군 이렇게 있는 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징집해가지고 훈련해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합군은 그냥 흩어져 있는 부대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치중은 이렇게 병력 자원들 끌어모아서 뭐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교화이사라고 할 때 이 화자가 사전 찾아보니까 뭐 이런 그게 풀이가 있습니다.
군영의 문을 화라고 한다. 왜 화를, 군대 문을 왜 화라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뭐 설명 중에 이런 건 있습니다. 군대 문에다가 문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깃발을 이렇게 해서 깃발을 교차시켜서 이렇게 걸기 때문에 깃발이 어울려 있는 모양을 따라서 화라고 해요. 화는 좋아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거는 군대 문입니다. 진영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그 문은 뭐 시설물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수레들, 전차들, 그러니까 그걸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쪽에 배치하고 이쪽에 배치하고 이렇게 터놓으면 그게 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화를 문이라고 합니다. 이 교는 서로 맞대는 거죠. 양쪽, 그러니까 여기에 진을 치면 이쪽에 진을 쳐서 문이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 사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주둔하다의 의미입니다. 군자의 의미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번역을 그대로 한다면 용병지법 할 때 이 범자 이런 거는 뭐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대체로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범자, 그런 의미. 용병지법,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은 군주로부터 장수가 명령을 받아서 군대와 병력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켜서 끌고 나가서까지 되겠죠. 이제 나가서 진을 쳐서 그 진들을 서로 마주보고서 주둔을 한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용병하는 요 대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요 주둔지까지 가는 것. 주둔지에 가서 주둔지를 선점해서 자리를 잡는 것. 그게 첫 단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소위 참호파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렇죠. 네. 참호파는 제일 힘들잖아요. 예. 여기는 일단은 가는 것. 그죠? 아직 파기 전에. 예. 아니, 그러니까. 선점하기 위해서는 뭐 진지를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 아닐까요? 그 빨리 가는 게, 여기 그 안에 내용들은 그 지점에 적보다 빨리 도착하는 거. 빨리 도착하는 거. 도착해서 유리한 예. 뭐 전쟁터라고 하는 게 국경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수백 리, 여기 1000리 정도, 우리 그 모공편에서 보면 우리 국경을 벗어나서 1000리 뭐 이렇게 상정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를 빨리 돌파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것,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고객사에 최대한 빨리 접촉해내는 것.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 그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쟁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접촉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려서, 그러면 일종의 선점이 될 거고, 그러고 나면 반응도 훨씬 빨리 알 수 있고 상황도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 뒤로 다른 사람이 접근해 와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훨씬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전쟁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직접 다툼이 일어났을 상황. 앞부분까지는 다툼이 일어나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을 상정을 하고. 경영으로 따지면 고객사이기도 하지만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시장. 오히려 고객사보다는 시장이 더, 그게 더 맞을 수 있죠.
그거 시장이랑 뭐 지역 뭐 또는 그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구체적인 그런 물리적 시장뿐만 아니고 그럼요. 예, 여러 가지 그래야 되는 그런 그래 광고 먼저 한다든지, 그러니까 고객을 먼저 확보를 하는 그게 선점 효과는 상품 파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한참 신문에 많이 나던데 학폭 사건 이런 거를 다루는 그 변호사 사무실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걸 선점한 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점한 사람들이 대박을 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저런 거 신용 회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선점한 사람들이 굉장히 대박을 쳤죠. 예. 선점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작정 달려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주둔지를 선점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지금 이건 전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것들이 나옵니다만 사업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럿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 편들이 좀 더 기업 경영자들이 각각의 그 관리자들, 담당자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이런 중요한 외부 영업 인력이든 뭐 인력들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체계를 갖추어서 시장에 들어가라. 이간에 경쟁이 심할 때는 뭐 카페 같은 걸 해도,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선점해서 똑같은 형태로 그게 이렇게 열리면 뭐 비슷비슷할 거니까 효과를 좀 보기 힘들 텐데 굉장히 촉이 필요한 거죠, 촉이. 네, 뭔가를 딱 이렇게 팍 집어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뭐 품목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것. 오늘 죄송한데 8시까지 하고 저거 8시? 저거 잠깐 끄면서 쉬죠. 그럴까요? 말씀이 있었어요. 8시까지요. 53분이네.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보자. 그 다음. 군쟁지 난자, 예. 이후 위직, 이환 위리, 고 우기도, 이 유지일이, 후인발, 선인지, 차 지우 직지계자야. 예. 주둔지 선정 경쟁에서 어려운 점은 예. 돌아감을 질러감으로 알고 예. 곤란함을 유리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멀리 돌아가면서 이익으로 유인하면 적보다 늦게 출발해도 적보다 먼저 도착한다. 예. 이것이 돌아감과 질러감의 계략을 아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도착하는 거니까. 뭐 길을 이쪽으로 가면 10km, 이쪽으로 가면 15km 이렇지만은 15km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상대방보다 빨리 도착한.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슨해지게 만들면서도 실질적으로 빨리 도착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10km로 가는 게 양쪽에서 달라들면, 그죠? 무난하게 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급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고, 또 거기에다 상대방이 움직일 때, 상대방이 곧장 가는 길로 갈 때 중간중간에 어떤 그 공작을 펼쳐서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 유리함을 보이면서 이렇게 진격을 움직이는 걸 방해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뭐 군쟁 그대로 번역하면 주둔지 선점 납품에서의 어려운 점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어려운 점은 돌아가면서도
곧장, 요, 써있지 않은 뭐을 정도로 보면 됩니다. 돌아가는 것을 곧장 가는 것으로 만든다. 돌아가는 것을 곧장 가는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돌아가면서도 곧장 가는 것보다 가는 거의 속도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유리함으로 만든다.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것으로 만든다. 뭐 늪지대를 통과해야 된다. 우회로 있을 때 뭐 배나 뭐 아니면 도구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 준비가 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죠? 이 기도라고 할 때 이 기자는 보통 그의 3인칭인데 이건 우리라고 해석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돌아가지만 유지리 상대방을 이로움이라고 하는 걸로 유인하게 되면 후인발 다른 사람들보다 뒤에 출발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돌아가는 것과 곧장 가는 것, 그 방법을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보다 빨리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계책이다. 우직지개. 이 우직지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어떤 손자병법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곧장 질러가는 그 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는 게 더 빨리 목표에 이룰 수 있는 어떤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연관되어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고사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또는 어려우면 바로 가려 하지 말고 준비를 갖춘 이후에 이렇게 그 준비가 적절히 되는, 그건 이제 그 다른 방법을 취해서 그 목표에 이르는 건데 준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준비들이 필요한 그걸 갖춘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인데 많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한 템포 이렇게 물러났다가 가는 것, 이런 것도 저기에 해당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나거든요. 그럼요. 이런 예. 것들이 하나의 조언인데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사업이나 경쟁에서 이런 것도 찾아내는 게 관건이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딱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넓은 틀을 이야기하는 것, 이 안에 무수한 것들이 다 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읽히면서 이 생각을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례들도 찾아낼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들도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경우와 연결해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뭐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구절이 생겨나는 이유가,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범범하게 넘어가잖아요. 자기의 삶과 바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많이 듣던 이야기 또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되지만, 자기 삶과 바로 연결된 것과 사례들과 연결시켜서 이런 구절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한 영역은 무궁무진하고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책 한 구절을 읽을 때도 사람마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구들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거에서 특별한 걸 찾는 거는 눈에 확 띄는데, 평범한 말인데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쓰던 말, 그죠? 평범한 말,
평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평범함 속에서 가치를 찾으면 훨씬 더 그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특별한 방법에서 특별한 그걸 찾는 거는 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느낄 수 있으면 적용 범위가 훨씬 커지고요. 그 파괴력도 굉장히 더 커집니다. 뭐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평범함이라는 게 저는 그 특별함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고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크고 우리한테 직접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그냥 뭐 평범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일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게 굳건하게 다져져야 상황이 그것과 다른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특별한 상황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경영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기업 경영에서 ABC의 루틴한 절차를 항상 지키는 거.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진짜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지. 메뉴 뭐 메뉴 있으세요? 네. 아, 네. 그러니까 특별한 경영에 비법이 있는 게 아니다. 늘상 해야 되는 거. 그걸 놓치지 않는 거. 네, 그걸 철저하게 그걸 벗어나지 않는 거. 철저하게 하고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 회사를 튼실하게 하고 경쟁에서 이기게 만든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보면 뭐 사는 게 일상적인 어떤 삶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이 정말 소중하고 이거야말로 내 삶의 그 진짜 모습이라는 걸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 이거 찾아봤자 얼마나 찾을 수 있겠어요. 몇 개는 찾을 수 있을 테지만. 인생에서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이런 건 없더라고. 인생이 그냥 루틴한 과정을 계속 꾸준히 밟아야지 겨우 성공할 수 있고. 일상을 잘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도 훨씬 더 잘 포착할 수 있어요. 그 일상을 잘 살아야만 그게 어떻게 보면 포착이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포착된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서 얻은 것들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금방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기업가 입장에서는, 특히 오너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내용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 철저하게 그 사소해 보이는 이런 절차, 과정, 업무 진행의 순서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챙기라. 이거 기업가들 입장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임직원들이 그까지 가는 빼면 또 어때? 뭐 편법은 아니지만 그냥 그 소홀히 하려는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꼭 사고가 터져요. 큰 사고. 특별함 때문에 생기는 사고는 수습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일상적인 루틴에서 생기는 사고는 정말 수습하기 힘든 게 많아요. 켰나요? 예. 오너 입장에서 정말 뭐 좋은 결혼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그 일상의 어떤 연장선에서 봐야지. 그래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잘 이어지는 그건데, 뭐 특별함을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함이라는 건 지속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 특별함에 가리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한번 그렇게 뭐 들어서고 나면 되돌리는 건 굉장히 힘들어지죠. 다시. 뭐예요? 네? 아니, 2월 20일이랑 성함을 써주셔야죠. 왜 이름을 안 적어요? 정말 그런 걸 안 해봐서 적어줘야 그래요. 돼. 진짜 규칙하지 없어. 아 정말 이름. 생일 선물이에요. 생일이요? 언제 생일이셨어요? 저번 주 우리 한명옥 생일. 그날이 생일이었답니다. 아이고야. 그럼 왜 밝히지 않으셨어요? 생일 뭐 밝히지 않으셨어요? 뭐 어른 생일 무대가 맞습니다. 오. 혹시 생일 쓴 거예요? 네? 아니 쓴 거요? 산 거. 그래서 제가 무안했잖아요. 갑자기 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쓴 거면 당연히 대성특필을 해서 드리죠. 자 네네네. 들어갑시다. 들어가야겠죠.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이 편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읽어보십시오. 고 군쟁위리 군쟁위 거군이쟁리 즉 불급 위군이쟁리 즉 또 무슨 뭐가 또 터졌구나. 트리그가 뭔지 모르겠어. 삼각 어추 이추 일야불치 예. 배도 일야불처 배도 겸해 네. 그리고 백리이쟁리 즉금 삼장군 경자선 피자후 기회법 11지 이분 위려실까 왜 그래요? 큰일 났다 이거 52이쟁리 즉 궐상장군 기법반지 30리이쟁리 즉 삼분지이지 시 고군무치 중증망 무량식 증망 무위적 증망. 예. 군대가 다투어 유리해지기도 하고 군대가 다투어 위험해지기도 한다. 전군이 군수품을 대동하고 출전하면 예정된 곳에 이르지 못한다. 군수물을 내려놓고 출전하려면 군수품은 버리게 된다. 이런 구로 갑옷을 말아두고 달릴 때 주야를 쉬지 않고 평소에 곧절로 백리를 질주하여 승리를 다투면 삼군의 장군이 생포되는데 강한 자는 앞서고 약한 자는 뒤처지니 그 비율은 10분지 1까지만 도착하기 때문이다. 예. 50리를 달려 승리를 다투면 선봉 부대의 장군이 좌절하니 먼저 도착하는 병사의 비율이 절반이기 때문이다. 30리를 달려 승리를 다투면 먼저 도착하는 병사의 비율은 3분지 2가 된다. 예. 군대는 보급품이 없으면 망한다. 양식이 없으면 망한다. 군수품이 없으면 망한다. 예. 군대가 다투어 유리해지기도 하고 군대가 다투어 위험해지기도 한다. 거기까지 일단 예. 네. 자, 군대가 다투어 유리해지기도 하고 군대가 다투어 위험해지기도 한다. 말이 좀 그렇죠. 근데 그대로 바꾸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군쟁, 주둔지 선점 경쟁 다툼을 하는데 그 다툼이라고 하는 과정은 위험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험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걸 주기도 한다. 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잘 운영하면, 그러니까 그 주둔지 선점 다툼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장수가 있으면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고,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위험한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제대로 이렇게 딱 핵심을 짚으니까 그렇죠. 그냥 다 쉽네요. 예, 여기는 제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번역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안에 내용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안 힘들어요. 아니, 우리 모공이라고 하는 거기도 이 책은 어떻게 보냐면 그 모공편이 공성 전략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거니까 계속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목과 관련시켜서 이 안에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보면 분쟁이라고 하는 거, 주둔지, 선점 다툼, 그건 뭐 주어 수로 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유리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에게 유리함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태로움을 주기도 한다. 거군이 쟁리 뭐 여기서는 지금 온 군대를 다 이끌고 가서 그 유리함을 다툰다는 게 빨리 선점을 하려고 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라고 하는 거 여기 위군이 쟁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하고 위는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글자인데요. 그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의미가 들다의 의미입니다. 들다 이렇게 드는 거죠. 거기에서 다 들고 가는 것 또는 데리고 가는 것, 전체를 데리고 가는 것, 그 의미여서 거군이라고 하면 군대 전체를 이끌고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위군할 때 위자는 이렇게 진흙 덩어리가 있으면 그 진흙 덩어리 일부를 툭 떼서 따로 떼버리는 게 위입니다. 원래 의미가 위. 거기에서 몸통에서 떼어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마다 권리 같은 걸 내가 행사해야 될 권리를 이 사람한테 떼서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단 몸체에서 떼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 같은 걸 쌓아놓거나 비축해 두는 것도 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그 식량을 정리해서 쌀통에 넣어놓지 않고 다른 데 이렇게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라고 합니다. 위적, 쌓을 적자를 써가지고 요 제일 끝부분은 무위적적 망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위는 그러니까 쌓아두다의 의미입니다. 쌓아두다. 그런 의미고 거기서부터 몸통에서 떼놓고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또는 내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이런 의미에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버리다, 폐기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저 위자가 갖고 있습니다. 떼나 버리니까 내 책임 안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 위자는 의미 정체가 굉장히 깊은 글자입니다. 원래 의미는 몸통에서 떼놓다. 원래 있어야 할 그 몸통의 구성 부분인데 그곳에서 떼서 다른 데 두는 것을 저 위자가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군이 쟁리 우리 몸통 군대가 있는데 그 일부분의 군대를 떼놔버리고 빨리 갈 수 있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위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치중연 못 따라오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 거니까. 군량 보급품 같은 거는 큰 마차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부대를 거기 그냥 그거 지키라고 이렇게 맡겨놓고 그냥 가는 거니까 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활용할 수 없죠. 그래서 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자, 군대 전체를 다 데리고 이동해서 빨리 도착 지점에 주둔지에 도착하려고 하면 불급은 이러지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적보다 빨리 거기에 도착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위군이 쟁리. 그러니까 일부분을 떼서 맡겨놓고 빠른 놈들만 뽑아서 빨리 도착하려고 하면 이동이 느린 그 군량들은 버리는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치가 무슨 치예요? 치. 어디요? 치중. 년. 네. 요 치자는 요 수레가 있잖아요. 짐수레입니다. 짐수레. 짐수레. 그 짐수레 중에 중자가 그러니까 무거운 거 실는 짐수레. 그러니까 뭐 군 장비들 싣고 식량 싣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요 뒷부분은 뭐냐면 위군이 쟁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부분만 뽑아서 빨리 달려가는 거. 자, 권갑이 추는 빨리 달려가는 거죠. 권은 이렇게 말다의 의미인데, 저거는 갑은 갑옷입니다. 갑옷을 개에 놓고 의미입니다. 입지 않고. 가볍게. 예. 갑옷 있던 거 벗어가지고, 권은 이게 보관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뚫뚫 말아가지고. 원자는 말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갑옷 벗어서 개에 놓고 빨리 가야 되니까 무거운 거 입고 못 가는 거죠. 그죠? 달려가게 되면, 달려가서 일야불처, 군은 주둔하다의 의미였는데, 이 처는 가다가 잠시 멈추는 걸, 쉬는 거, 가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 가는 걸 처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배도 겸행, 길 2배를, 보통 가는 길 2배를, 뭐, 겸자도 2배입니다. 2배로 가면, 가는 길을 2배의 거리를 2배의 속도로 가면, 가서, 백리를 가서 주둔지 선점의 그 이점을 다툰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장군 이렇게 되어 있죠. 3군의 장수들을 붙잡히게 만든다. 이 금자는 이게 뭐 사역동사로 봐야 됩니다. 100리 동안 쉬지도 않고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힘센 놈은 앞에 달려가고 힘 없는 놈들은 뒤로 처지게 되겠죠. 그 결과 100리를 이동하다 보면 10명 중에 1명밖에 도착 못한다. 병력이 없으니까 적하고 맞닥뜨리게 될 상황이 되면 그 장군들은 힘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달려갔겠죠. 지휘관들이니까. 그러니까 막아줄 병력들이 없으니까 다 붙잡히게 된다. 그게 상분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방법에 따르면 10명 중에 1명만 그 도착 지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0리가 아니고 50리. 50리를 가서 그 주둔지 선점의 이점을 다투게 된다면 상장군, 뭐, 제일 그 장군 중에 우두머리가 상장군입니다. 그 상장군이 지쳐서 넘어지게 한다. 골은 넘어진다입니다. 지쳐가지고 그 방법에 따르면 반지 10명 중에 5명이 여기에 도착한다. 근데 가다가 상장군이 퍼져버린다. 그 다음에 30리를 가서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 주둔지 선점의 이익을 다툰다면 3분의 2가 거기에 도착한다. 3분의 2쯤 가면 싸워서 지진 않겠죠. 30리 정도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보통 이동거리를 하루 종일 달리면 30리 정도 가는 걸로 그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점 경쟁을 할 때도 저기대로라면 100리나 50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무조건 빨리 가는 거, 빨리 거기에 도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점보다는 그게 더 그러니까 단점이 더 크다. 가다가 중요한 3군의 장수들이 지켜줄 사람 병력이 없어서 다 포로가 되거나 또는 상장군이 퍼져버리는 그런 사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요 뒷문장 같은 경우에는 군대라고 하는 거는 치중 이 보급품들을 실어 나르는 그 치중 부대
또는 치중 부대에서 운송하는 치중 물량들 이런 게 없으면 보급품이 없으면 군대로서의 그게 없어진다는 게 망은 그냥 망한다 정도로 여기 지금 번역하기는 망한다 정도로 했는데 군대로서 성립할 수 없다. 군대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뭐 못 먹으면 그 다음은 식량이 없으면 위적 쌓아놓은 곡식들이 없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위자는 아까 그 위입니다. 그죠? 쌓아놓다야 이미 수면 망한다. 빨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저런 것들을 갖추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계산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하루 뭐 이동하는 거리 계산량. 보통 모르겠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하루를 쉬지 않고 달리면 한 30리 정도 가는 것 정도로 심리가 4kg. 10kg. 심리가 4km죠.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4km. 근데 우리 지금 기준으로 4km인데 이전에 뭐 1, 2라고 하는 게 지금 꼭 우리의 그거에 맞지 시대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정확한 계산은 뭐 이제 도장형 자체가 이거 보면은 마치 이게 그 직장에 갈 수 있는 속도가 있으니까 너무 빨리 가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저 해석이 되는데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게 저 치중 또 식량 위적은 뭐죠? 뭐 쌓아진 곡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면 빨리 가도 좋다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방안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 최강의 군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어느 주든지 어느 전장으로 어느 주둔조 갈 때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갔다는 거고 그 이유가 나폴레옹이 그 보급품을 혁신적으로 줄였다는 거죠. 식량이라는 걸.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조림이에요. 병으로 만든 통조림. 나폴레옹은 병으로 만든 통조림을 이용했다는 거죠. 병이요? 예. 네. 그렇지. 그거는 보관도 오래되고 또 네. 확 줄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몽고군들이 엄청나게 빨리 이동해서 그 기동력을 발휘해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급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고군들은 한 명이 보통 말 3마리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달리면서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탔고요. 그 다음에 그 식량 자체를 어떤 걸 썼느냐 하면 소 한 마리를 말려가지고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에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치중부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각이 다 말에 그걸 싣고 이렇게 이동을 했고, 그거 그냥 이렇게 우리 미숫가루처럼 가루 부어가지고 물만 이렇게 부으면 식량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급부대가 필요 없는 군대였고, 또 전부 다 말 타고 이동을 했으니까 그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었고, 그만큼, 예. 그리고 전쟁할 때도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갑옷 입고 무거운 칼 들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들은 갑옷도 안 입고 활을 쏘고 이러니까 이 몸놀림 자체도 유럽 군대에 비해서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요인을 거기에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말고기를 가루로 했다고요? 소고기를? 소양 이런 말일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양도 그 목축 그 몽고 사람들이 키우는 게 말, 양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샤브샤브가 몽고에서 나온 거예요. 중반에 그래요? 네, 고기 말린 거 그 뜨거운 물에 불려서 먹는 그게 샤브샤브이고 몽고에서 나왔다고요? 그게 요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보니까 그 많이 알고 계시네요. 다양하게 고기를. 그쪽 지역에 그 유목하는 사람들은 계절마다 옮겨 다니는데 겨울이 다가오면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포처럼 떠가지고 말려요.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식량으로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유럽 그 기사들, 몽고군이 전쟁을 벌이는데 유럽 그 중무장 기병들은 갑옷 무게가 20kg 이상, 25kg 이런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칼이니 그렇죠. 칼마도 안 죽으려고 상처 안 입히려고 그렇게 두툼한 걸 입었는데 문제는 몽고는 그 갑옷 자체가 없이 아주 가볍게 입는단 말이에요. 속도에서 싸움에 안 돼가지고 전쟁하에서 그 뒤뚱거리는 기병들을 거의 뭡니까 학살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힘들었겠다. 재빨리 움직여서 넘어뜨려가지고 이야. 거의 정면을 시켰다고 해서 유럽 군대들이 상대가 안 됐대요. 이 구조를 뭐 전체적인 구조로 이렇게 환산해서 보면 빨리 주둔지에 도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주둔지에 도착하기 위한 어떤 거리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 군량 같은 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이후에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는 업무 처리 속도, 왜? 업무 처리 속도가 진짜 너무 빠르면 타수가 못 쫓아가요. 영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쫓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면서 속도를 높여야지. 혼자 그냥 계행자나 관리자가 책임자가 혼자 나서면 앞으로 나가버리면 이는 쫓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경영할 때 뭐 자기가 그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이 있고 뭐 봉제가 있고 뭐 원당 공급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 빨라서 아무 소용 없거든요. 맞아. 빠른 게 중요하긴 하다. 빠른 게 여기 지금 제일 첫 구절이 뭐였습니까?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게 중요한 건 맞는데 제대로 된 형태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전쟁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임과 동시에 제일 어려운 거다.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뒷부분하고 연관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냥 어렵다라고 하는 걸 그냥 어렵구나 이렇게 그게 왜 어려운지. 그래서 단편 여기서 공기품이나 양식 없으면 그냥 망한다라고. 예. 그 식량 없으면 뭐 군대가 어떻게 군대로서 기능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칫 이해하면 천천히 가라 이렇게 이해될까 봐.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군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다. 맞고 점이어야 되니까. 그 여기서 우리 앞에 읽었던 내용들을 좀 돌이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어느 편이었죠? 두 번째 편, 작전편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물품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점이 뭐였나요? 식량. 그거는 가능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탈취해서 만들어라. 그죠? 그러니까 치중이 없으면 군대 망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탈취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강구를 해야겠죠. 그게 되면 놔두고 가도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군량을 보관하고 있는 지역도 알아야 될 테고요. 또는 추수기 같은 기간에는 어느 지역에 그 논밭이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런 것들 정보 수집이 된다면 이 군쟁하는 데에서 뭐 빨리 거기에 도착하는 데에서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지금 나중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는데 선점해야 될 때는 자본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자본을 뭐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마련을 해야 될 거고, 그게 되면 선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그죠? 확실한 어떤 그 방향을 세워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먼저 가면, 그러니까 분리돼가지고 그 우두머리만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가긴 가되, 빨리 그다음에 가되. 그 시대에 맞는 그 적정한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럴 수 그다음 있죠. 아니면 뭐 그 말대로 그때 이렇게 보호품을 어떻게 처리 방법을 생각을 해서 강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같이 이동하는 거를 최종적으로는 같이 이동하라는 거로 또 그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글자 안에 그게 많은 그게 있는데, 여기 지금 요 구절에 보면 군쟁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한테 이로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군쟁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위험하게 할 요소들을 배제하라. 그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한 상태에서 군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부적으로는 아마 나오진 않는데, 아까 식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구절 정도 나옵니다. 부지, 제후지, 모자, 불능, 민조, 부지, 살림, 형조, 저택지, 형자, 불능, 행군, 불용, 향도자, 불능득, 지리. 예. 그러므로 제후의 생략을 모르면 미리 신교할 수 없다. 살림, 산과 숲, 험한 곳, 늪, 호수의 지형을 모르면 행군할 수 없다. 예. 길잡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리를 얻을 수 없다. 예. 이게 이 손자병법을 읽다 보면 편집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는 구절들이 조금씩 있어요. 조조도 이 구절의 제목을 성리를 다투는 걸로 봤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이 구절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한데, 주둔지 선점 다툼으로 보면 앞 구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제후들의 계획을 모르면 미리 제후들과 교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구절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있어야 될 구절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주둔지 선점 과정과 관련시켜서 이 구절을 풀이하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주변 제후들이 갖고 있는 계획들, 이런 걸 미리 알게 되면 뭐 좀 우호적으로 이 구절을 읽어준다면, 우리가 이동해야 될 경로상에 다른 제후국의 땅이 있는 경우에는, 그죠? 그 제후가 뭐 우리가 전쟁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게 되면, 우리를 적대하는 제후가 있으면 거리 들어가서 이동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 우호적인 제후가 있으면 미리 서로 간에 교유를 해서 그 땅을 우리 이동의 경로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읽어주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목과 맞추어서 읽으면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까지. 예,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왕도 아니고 제후잖아요. 그렇죠. 제후할 때 제후들을 곁들여가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 구절을 그러니까 우리 제목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뒷부분이야 산림, 산이나 숲을, 험한 곳 또는 습지대, 택지, 이런 어떤 지형들, 이런 걸 알게 되면, 그죠? 이동하는데 돌아가더라도 훨씬 더 빨리 적보다 거기에 도착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불용 향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길을 안내해 줄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내지는 그 지역민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죠? 그 땅이 갖고 있는 이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땅이 갖고 있는 이점이라고 하면 이동의 이점인 거겠죠.
여기 지금 전체 편이 선점 경쟁이니까 빨리 거기 도착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동하는데 빨리 이동 못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적보다 빨리 이룰 수 있는 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빨리 가는 단거리지만 늪지가 있는 쪽으로 뭐 보내버린다든지 이러면 거리는 짧지만,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해석한 그 부지, 제어지, 모자 그 내용에는 뒤에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되나요? 전 아직도 조금 이 구절을, 그러니까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면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석을 네.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딱 맞잖아요. 뒤편의 글들을 보면 앞 구절이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봤듯이 조조가 이 손자가 남긴 글을 본 게 몇백 년 뒤잖아요. 옛날에는 다 죽간들이거든요. 죽간은 뭐 한 10년만 지나도 끈이 뚝뚝 끊어지고 이런 그거니까 이것들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 제목을 조조가 달아놓은 주석을 봐도 조조가 제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섞이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남겨진 게 이거니까, 우리 뭐 옛날 글들을 읽을 때 제일 맹점은 그런 겁니다. 이걸 뭐 우리 마음대로 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전에 대학 읽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대학이라는 거를 주의가 그 편제를 바꿔버렸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대학이라는 게 이전에 그 얘기에 들어가 있는 그 글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주의가 자기가 봐서 이거 순서가 잘못돼서 다시 이렇게 그걸 잡거든요. 그 주의 같은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렇게 바꾸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주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그 원문을 가지고 이건 잘못됐어, 주의가 바꾼 것 자체도 인정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재배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대단한 주의가 그렇게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주의보다 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거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 이유는 막 해석이 여러 가지 예. 다 갈라져.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기에 들어서서 그 대학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거 순서를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병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잖아요. 뭐 조조가 학문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처음 남겨진 게 이거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이어받은 겁니다. 이걸 다시 뭐 손봐야지, 이건 뭐 이쪽으로 가야지, 뭐 이런 그걸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남겨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뒷부분 가면 그런 구절이 조금씩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건데, 그래서 이 구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호적으로 번역을 하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근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 같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 많거든요. 예. 아니 근데 여기 이게 조조 해석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적의 정황을 알지 못하면 예. 교우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예,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러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우관계라는 것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아니죠.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적의 정황이라는 게 여기도 뭐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적이 그 동맹국으로 포섭한 국가들이 어떤 국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적의 정황이잖아요. 그죠? 적의 정황이라고 하는 게 그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우호적으로 생각해 준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들이 동맹국으로 포섭한 그런 나라들,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도 안 맺을 수 없다. 예, 제대로 그 교육관계를 맺을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예, 이야기만 들었죠. 그거 보면 정말로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잘 나가는 사람이 다른 이제 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움을 얻으려고 다른 동맹국을 가요.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예. 그래서 거쳐가는 길에 이제 거기랑 같이 찾아가서 같이 싸우자. 그래서 잔치 벌이다가 떼죽을 다. 맞아. 그게 바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저 사람 주인공급 아니었나 했는데 험하게 죽었는데 준양은 그 길을 또 동맹국으로 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방심을 했던 거죠. 결국엔 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적이 돼버린 건긴 한데 거기 계산상 얘 이놈을 죽여야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얘기를 죽이고 다른 쪽에 붙어버린 거야.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함부로 믿고 함부로 친구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 동맹국에 대한 왕자에게 보십시오. 그렇죠. 이해가 안 됐는데 그만해. 이게 한번들이 그 안에 내용들을 파악하기 진짜 힘든 게 여기 지금 적들의 정황을 모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적들의 정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맞는 말인 게 판단 불능이라면 아예 그렇죠.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믿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거 정말 현명한 전략인 것 같아. 어쨌든 글을 읽을 때는 제목과 연관시켜서 파악하는 거. 그래야 그게 온전히 파악이 돼요. 여기처럼 번역을 해놓으면 영 애매합니다. 그죠? 좀 그 안에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말 많이 이런 데서 배우게 돼요. 큰 제목은 지형을 알아야 생명을 구한다. 그건 많이 말하긴 하지. 큰 제목. 지형의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거 정말로 많이 느끼게 되고 비와서 진흙길인 거기를 러시아군이 진격하느라고 속도가 느려지면서 매복돼 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한테 공격당해서 수없이 많은 탱크를 잃었잖아요. 진흙길 그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보험 진흙길은 유명하다고 아는데도 무시하는 거죠. 그 정도일 줄 생각을 못했던 거지. 러시아가 원래 그래. 러시아가 2차 대전 때 보면 그냥 밀어붙이는 전략들을 그 사회적 유전자라는 게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통, 그 전통이. 여기 지금 불용, 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구절들이 뒤집어 놓고 보면 다 그런 걸 잘 알면 움직이는 거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거 잘 알면, 그죠? 이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지역의 이점을 잘 알면 상대방을 거기로 몰아넣어서 그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이해해야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이거 삼국지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공명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 지역 가게 되면 꼭 그 지역에 지도에 잘하는 노인들을 데려와 향도 어느 길을 이용하는지 물어봤었어요. 삼국지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지형을 아는 게 옛날에는 무기로 싸우고 무기가 특별히 더 뛰어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역을 선점하고 군대의 배열을 적절하게 하고 인원을 적정 인원을 동원해서 그걸 활용하고 이러면서 이기는 거지. 대단한 무기 만들어서 이런 건 요즘과는 또 다른 형태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기업을 공략할 때 고객으로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않고 무식하게 그냥 달려들면 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주식을 산다 이런 것들도 그냥 그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 사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 그 회사의 경영진,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이게 지속이 될지 아닐지 아니면 지금 올라가는 게 일시적일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은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경영 교과서라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한 구절. 고병 이사리 이리동 이 분합 위 변자야. 그러므로 전쟁은 속임수로 일어서고 유리할 때 움직이며 병력의 분산과 집중으로 전략 전술을 바꾸는 것이다. 예,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길 같은 게 몰아넣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이런 게 일종의 속임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군대라고 하는 거는 뭐 제대로 군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군대로서의 역량이 세워진다. 뭐 군대가 선다라고 하는 게 뭐 두 발로 서는 건 아닐 테고, 그죠?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진다. 제대로 그 주둔지 그 선점 경쟁을 하는 군대로서의 기반이 세워진다. 그죠? 군대라 뭐 그 뒤로도 다 주어는 군입니다. 그죠? 군대는 유리함에 따라서 움직이고 서 있자. 그 다음에 나뉘어지고 합쳐지고를 따라서 변화한다. 분산하고 합류하는 방법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흩어지고 합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병, 정병 뭐 이런 그 순환적인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것들로 작전을 시행하는 거니까요, 그죠? 여기도 뭐 그 군쟁의 과정의 하나로 이 구절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병 해주세요. 예, 기병이 할까요? 기질 여풍, 기서 여림, 침략 여화, 부동 여산. 예. 그러므로 급속 행군은 바람처럼 빠르다. 저속 행군은 숲처럼 정연하다. 불처럼 공격한다. 산처럼 움직이지 아니한다. 예. 한다. 뭐 여자 이렇게 되는 거는 번역을 편하게 해주면 되죠. 바람처럼 질주하고 숲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침략할 때는 불처럼 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이것도 그 이동 과정과 연관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죠? 뭐 여기 지금 뭐 일본의 다케다 신켄이 이 구절을 굉장히 그 신주 단주도 모시듯이 모셨고 자기 깃발에도 이 구절을 적어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뭐 이 다케다 신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몰라요. 일본 그 전국 시대, 그러니까 임진왜란 저희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에 누구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기 전 그 당시 전국의 일본 전국의 최고의 그 뭡니까 이거 부대. 영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케다 신겐 그리고 그 이름 막 포악한 요즘은 생각이 안 나죠, 사람들. 오다 노부나가, 다케다 신겐,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토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가 저 토요토미 히데요시였고,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의 힘에 굴복해서 그 밑에 저 히하 영주로서 복수하는 사람이 토쿠가와 이에야스였어요. 그리고 이 오다 노부나가가 경쟁하는 사람이 다케다 신겐이었고, 그 전국시대, 일본 전국시대에서 가장 힘이 센 그 당 영주는 다케다 신겐이었는데, 다케다 신겐이 네, 기병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빨랐다고 해요, 기병들은. 근데 이걸 무너뜨린 게 오다 노부나가예요. 오다 노부나가가 혁신적인 전법을 써가지고 이겼는데, 그게 뭐냐면 조총부대. 철포부대. 조총. 대포. 철포. 그걸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조총이 강력했다 할지라도 그 3, 4초 만에 100m를 달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총의 유효 사거리가 70m, 1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쏘더라도 앞에 몇 마리 몇 명 죽인 다음에는 기병대가 나머지는 못 조총부대를 급습을 하니까 못 이긴다고요. 근데 그걸 오다 노부나가는 3열로 배치해가지고 처음 쏘고 바로 연달아서 뒤에 쏘고 그 다음에 또 장진할 동안에 다른 그 3열이 쏘고 이렇게 해서 일반 총을 탕탕탕 쏘는 연속해 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므로써 다케다 신겐의 기병대를 접근하기 전에 다 몰살시켰다. 그렇게 해서 다케다 신겐이 몰락하게 돼요.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사실상 전국을 일본 전국을 통일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직전까지 갔다가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 못한 이유는 그 하도 포악해가지고 밑에 있는 다른 부하에 의해서 부하의 반란으로 죽었고 그걸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어받아서 그 후계자로서 전국을 통일하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알고 있지? 대망을 받겠지. 대만 안 봤어. 대만. 어제 보신 거예요? 하도 유명하니까. 그 일본이 그 중국의 삼국지와 마찬가지로 그 시기를 무대로 한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혔고 전쟁 이야기는 재밌잖아. 그 중에 하나가 대만.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소설이라고. 퍼져서 그 일종의 그 전쟁하고 경영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들이 이제 연결시키면서 나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죠. 그리고 일본에는 그걸 드라마로 만든 것도 많고요. 책도 많아요. 대표적인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요 구절과 관련돼서 다케다 신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중국 사람이 다케다 신겐 이야기까지 하고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자, 이거 바람처럼 달리고 숲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불처럼 그냥 불이 확 피어나듯이 그죠? 공격하고 수비할 때는 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조조의 주석 보면 재밌습니다. 첫 번째 바람처럼 질주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 적의 빈 곳과 허술한 곳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한다. 조선은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숲처럼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유리한 걸 발견하지 못했을 때, 공격할 그걸 포착하지 못했을 때는 어디에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천천히 움직이면서 진영을 유지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다. 세 번째는 불처럼 공격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그냥 빠르다라고 하는 확 불이 피어오르듯이 그렇게만 주석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수비할 때 그렇게 한다. 여기 지금 주석에 다 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야의 의미가 뭐뭐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시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주석과 관련해서 읽으면 이 구절은 어느 정도는 그죠? 이것도 이제 군대의 운용인데 원래 이 구절은 사실은 이게 주둔지 선점 경쟁과 관련된 구절로 읽어야겠죠. 그죠? 움직일 때 그렇게 합니다. 공격하는 것도 움직이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가면서 군량을 확보해야 되고 이럴 때는 마을을 공격하는 거죠. 민가를 공격해서 식량을 뺏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 주둔지 선점 경쟁과 연결되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만 떼서는 이 다케다 신겐과 마찬가지로 군대의 운용 전체에 적용해서 이 구절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풀이도 그렇게 돼 있고요. 원래 취지는 주둔지 선점 경쟁 과정에 적용하는 것, 그걸로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 구절. 난지 여음
예, 동여, 뇌진, 예, 약향, 분중, 예, 곽지분리, 예, 현권, 이동, 예, 선지, 우직, 지계, 자승. 예. 뭐야? 예. 예. 또 웃으면 트리거가 곳곳에 있어서. 흐린 날처럼 엿보기 힘들고 예. 움직이면 천둥 번개처럼 빠르다. 마을을 약탈할 때 음. 모두에게 기회를 나누어 준다. 예. 영토를 확장하면 음. 그 이익을 장군에게 나누어 준다. 예. 적군과 적장을 살핀 후에 움직인다. 예. 돌아감과 질러감의 계략을 먼저 아는 자가 이긴다. 예. 이것이 군대 승리의 법칙이다. 예. 군쟁의 법칙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둔지 그건데 여기 그런 의미가 명확하게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주둔지 선점의 경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오히려 이 구절이 훨씬 더 적절하게 와닿습니다. 보십시오. 난지여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늘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동 경로나 우리의 움직임이 적이 파악하지 못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난지여음입니다. 음은 그늘입니다. 그늘. 그러니까 나무에서 그늘진 거. 그늘진 데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구절이 요 구절이고요. 움직일 때는 천둥과 번개처럼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는 그 경로를 적이 못 쫓아올 거 아닙니까? 파악도 못하고 그런 과정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그 주둔지로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그 이동 과정을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경량 분중 이거 지금 그야말로 식량 약탈입니다. 가다가 식량이 필요할 때는 민가든 어디든 공격해 들어가 약탈을 해야 되잖아요. 약탈해서 식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부대를 나누어서 확 보내야 됩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그 뭐 분대 단위나 뭐 이렇게 해서 약탈 지역을 쫙 퍼뜨려 가지고 재빨리 가서 약탈해서 이렇게 돌아와야지 뭐 큰 무리가 움직이면 상대방이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이라고 하는 거 나뉘어서. 그 다음에 뭐 곽지분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을 일정한 시점 내에 그 선점해야 될 때에는 그 선점하는 지역을 여러 수로 나누어서 선점을 해가지고 적이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의 움직임을 헤아려서 권은 저울에 달듯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상황 현권 그 글자 그대로 하면 저울대를 걸어 놓고서입니다. 그죠? 저울대를 걸어 놓는다라는 의미는 상황을 헤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헤아려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땅을 점유하고 거기서 식량을 수탈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있다가 적의 움직임, 반응 같은 것들을 보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급하다고 후다닥 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적의 상황을 봐서 충분하게 식량도 확보를 하고요. 거점 지역도 여러 수로 나뉘어서 적이 대응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적이 대응하는 어떤 유리함 이런 것들을 분산해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곧바로 질러가는 것, 그걸 먼저 아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질러가는 거고, 또는 돌아가면서도 질러가는 것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이긴다. 어디에 이긴다? 전쟁에 이긴다도 맞지만 선점 경쟁에서 이긴다. 그죠? 그러니까 제목과 연관시키면 주둔지 선점 경쟁에서 이긴다. 이게 바로 이 성을 주둔지 선점 경쟁에서 이긴다라고 해야 이 뒷부분과 바로 연결이 되죠. 이게 바로 주둔지 선점 경쟁의
방법이다. 일종의 이제 주둔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 부합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죠? 군쟁입니다. 군쟁. 군쟁을 주둔지 선점 경쟁이라고 번역해야 이 안에 있는 구절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그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내용도 파악이 될 수도 있고요. 곽지분리는 예? 곽지분학인가요? 곽이잖아요. 곽은 여럿으로 곽지분리. 나누어서 예. 곽은 이 구절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타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어떤 지역을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걸로 봐야 됩니다. 이 주둔지에 도달하는 게 군이 당장 머무는 고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후속 부대도 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해야 되는 거죠. 그 장악할 때에는 필요한 어떤 경우에는 저기 올라오는 뭐 고갯마루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지켜야 되고요. 또 골짜기 같은 데 있으면 거기도 뭐 정찰병 같은 것들을 보내서 그걸 해야 되고요. 어떤 지역을 자기가 점유하는 지역들을 주둔지 주변 지역을 점유하는 지역을 넓혀갈 때에는 유리한 지점들을 선정을 해갖고 그 병사들을 나누어 보내서 이점 자체를 이렇게 분할시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분은 뭐 약향, 분중, 곽지 분리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할 때는 약탈 병력들을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서 약탈의 이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땅을 확보했을 때는 그 이익을 나눈다라고 하는 구절을 그 지휘관들에게 점령한 지역을 나누어 주어서 각 지휘관들이 그 이점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주둔지 선점 경쟁에서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자같이 해석한다면 이미 승리한 이후에 땅 나누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구절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지막 그게 군쟁지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둔지 지역을 차지하는 거죠. 차지하면서 한 곳에 다 모아 놓지 말고 유리한 지점의 어떤 부분들은 포인트로 이렇게 딱 거점 지역을 넓게 이렇게 장악하라 정도의 의미로. 사실 이게 몇만 명이 주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몇십만이죠. 1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대도시까지는 예. 아니더라도 소도시 정도 되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언덕 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 어느 한쪽은 어느 부대는 물도 없는 그런 데다 잡아둔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주둔지를 이렇게 나눌 때 그 쉽지가 않겠네 진짜. 어렵죠. 그 지역이 뭐 우리가 원하는 지역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죠? 그 최대한 이 2라고 하는 게 유리함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각 부대들이 나누어서, 그러니까 유리한 데도 지켜야 되고 불리한 데도 지켜야 되는데, 그 유리한 지점을, 그러니까 군대들을 나누어서 보낼 때 그것도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야 균형이 맞을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전선에서 배치할 때 보면 현대군, 그렇죠. 그 큰 골짜기에 일개 중대가 지키고 다른 골짜기에 일개 중대 지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 사단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거의 군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하나를 한 사단이 지킨다고. 굉장히 넓은 지역. 그때 이렇게 이익을 안 주면 뭐 거기 관리 체계가 잘 안 맞았나? 왜 이익을 준다고 그러죠? 그 이익이 유리함, 이점 이런 게 아닐까요? 지리상의 이점 같은 거겠죠. 객지 이익을 안 되는 게 아니고.
땅을 나누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나오는 대로 뭐 전쟁에 이겨요. 뭐 땅을 나누어주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쉬운 지역 지고 그러면 그것도 또 그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싸움이 생기니까. 이런 구절들이 근데 옆에서는 전혀 다르게 만약에 예 많이 달라요. 후대 해석의 자유니까 자기 느끼는 대로 해도 되는데 그것도 뭐 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는 선생님 해석이 맞는 거 같아요. 이건 키워드를 아주 잘 잡으셨어요. 제목. 네. 예, 편의 제목이 이건 조조가 단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조조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그 난지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또 나폴레옹 아닙니까? 난지요. 예.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알기 어렵다. 이게 그 프랑스의 왼쪽 보행이 도입된 이유예요. 왼쪽 보행 원래 유럽은 다 오른쪽 보행이었어요. 그들이 문화는 하던. 근데 프랑스만 유일하게 왼쪽 보행이거든요. 자축통행? 자축통행. 그 이유가 저 나폴레옹이 행군할 때 오른쪽으로 가다가 우리가 마치 행군하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왼쪽으로 행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왼쪽에 주도하고 있으니까 아 얘네 지금 길에 왼쪽이 있으니까 후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고 방향을 그게 나폴레옹의 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폴레옹 타고나잖아요. 머리 없었네. 일찍 안 죽었어요. 그렇게 일찍 안 죽었는데 한끗 다 하고 일찍 죽었는데. 뭐 섬에 가서 몇 년씩 갇혀 있고 이랬으니까 전체 기간을 보면 꽤 길죠. 나폴레옹. 그 뒷부분들은 근데 그것도 또 이것도 안 될까요? 또 어디요? 약탈하게 할 때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또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고 어느 지역에 사람이 적은데 약탈할 때 그 어느 한쪽만 어느 한 부대만 좀 유리한 지역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뭐 그 의미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 분중이라고 하는 게 그 약탈의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썼으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야기한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했죠. 난 이 책을 사실 안 읽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군량은 상대방으로부터 뺏어서 먹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그 맥락하고 이어져야 됩니다. 군대가 왜 이동하는지 약탈을 하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한테는 지금 바로 안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거는 뭐냐 하면 이동하거나 군대가 적지에 갔을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상대방의 식량을 뺏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 얘기 있어요. 1kg를 적국 걸 뺐으면 우리 거 20kg를 가져가고 예, 똑같은 그거랑 똑같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네. 그것만 기억해. 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의 자본금을 날려먹게 만들면 그걸 우리가 뺏어와서 활용할 수 있으면 최고죠. 몇 배 그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덜 지치고 좀 재밌네. 이게 속도에 맞춰서 이게 끝까지 참고 해주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가요? 너무 안 좋고. 저는 그러니까 요 뒷구절은 군쟁과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집 자체가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시죠. 예, 시간 지금 뭐 더 이상 못 합니다. 네.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